안녕하세요. 고려중국센터 신 HSK 4급 그리고 5급 강사 김미경입니다. 오늘은 HSK 매니아 독해 2부분, 4급의 독해 2부분으로 보내드릴 건데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번 주말만 하더라도 이불 덮기가 좀 더울 정도로 다시 날씨가 돌아오나 싶었는데 월요일에 비가 한 차례 내리자마자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기 시작하면서 집에 돌아가는 길이 너무 춥더라고요. 요즘 날씨는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일이 많으니까 옷은 항상 예비용으로 긴 팔 하나 정도는 더 갖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집에 들어갈 때 정말 덜덜덜 떨면서 갔거든요.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저도 한 차례 걸렸다가 지금 낫고 있는 중인데요. 주위에 감기 걸린 환자분 계시면 자기가 미리 조심해서 손도 좀 많이 씻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던 시험, 그죠? 시험 24일날 있었던, 23일이죠? 네, 23일날 있었던 시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시험 보신 분들은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이제는 끝났으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12월 달에 시험이 또 있잖아요. 11월에 시험이 없어서 되게 많이 남은 듯하게 보여지지만 12월 4일이죠. 12월 4일에 시험이 있으니까 이제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마음 너무 풀어지시지 마시고요. 다시 다잡고 12월 시험을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급 시작해 볼까요? 자, 공지사항은 언제나 시간표죠. 시간표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 오프라인 수업 들어오실 분들 많이 들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독해 2부분, 4급의 독해 2부분은 어떤 문제인지 알고 계시죠? 그죠? 3개의 문장을 주고 그 문장의 올바른 순서를 해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맞춰라 라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 해석을 해서 2문제 정도 풀어볼까 하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아시죠? 미리 풀어보시는 거 잠깐 영상 멈춰주시고 한번 풀어봐 주세요. 순서를 맞춰보세요. 자,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러면 해설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독해 이 부분의 순서를 맞출 때 가장 첫 번째 요령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이 문제를 내는 출제자도 마구잡이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런 단어가 있으니까 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거라든지 아니면 복문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풀 수 있게끔 무조건 해석을 해서 내용만으로 푸는 게 아니고 어떤 단어와 단어의 관계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는요. 이 ABC를 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특히나 4급 여러분들은 해석이 늦으시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일단 조금 요령을 부려보세요. ABC 세 문장에서 어떤 단어는 첫 번째 문장이 못 될까? 아니면 어떤 문장은 마지막 문장이 안 될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ABC를 한번 봐보세요. 어떤 문장이 첫 번째 문장으로는 못 올 것 같으세요? 저는 딱 하나가 보이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이거요. 타라는 것은요. 여러분 타라고 하면 기억나는 타가 사람 가리킬 때 요 타. 이거 생각나시죠? 그죠? 이것은요.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동물이라거나 아니면 물건이라던가 무생물이라던가 동물 같은 것을 가리킬 때 타가 밑에 있는 타인데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것을 타라고 지칭할 수는 없으니까 얘 앞에 이 타가 가리키는 어떤 다른 것이 미리 설명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A번은 첫 번째 문장이 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B번하고 C번이 남았습니다. B번하고 C번은 딱 봐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해석을 통해서 어느 게 첫 번째 문장으로 올지 골라내 보도록 할까요? 자, B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B번에 这种植物 2성 4성으로 植物라고 읽어요. 植物 라고 있는데요. 植物라는 건 식물, 명사로 식물이란 뜻이에요. 식물. 자, 这种植物 다음에 짜이가 나오면 전치사죠. 전치사는 언제나 구를 이루니까요. 전치사 구를 이렇게 묶어보도록 하죠. 在这个季节, 季节라고 읽어서 계절이지요. 이 계절에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식물은 종이라고 하면은 종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이 종류의 식물은 在这个季节, 이 계절에가 되죠. 이 계절에 놓고 수러가 없죠. 수러는 요겁니다. 그런데 요거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장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GHANG, 장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장. 장이라고 읽으면 무슨 뜻이냐? 동사로 성장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장더라고 해서 요 뒤에 더는 어떻게 장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는 부분, 즉 정태보어 부분을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말은 앞에 있는 이 수러인 장을 설명하는 게 와요. 자, 그럼 잘하는데 어떻게 잘하냐면 长得很快, 빠르게 아주 빠른 속도로 자라는 거죠. 자, B번을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이 식물은 이 계절에 굉장히 빨리 자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C번도 볼까요? C번은 동사 징고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징고어는 경과하다, 지나다 라는 뜻이에요. 징고어. 그럼 무엇이 경과하냐면 그 뒤에 있는 여기가 목적어 부분이 되는 거죠. 징고어, 短短一个星期 이렇게 되죠. 短短一个星期의 이 短短이라는 거는 이 뒤에 있는 이 시간이 짧다라는 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짧은 이 일주일이 경과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짧은 일주일이 경과하다. 자, 그럼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B번하고 C번 중에 첫 번째 문장일 것 같은 게 어떤 걸까요? C번 같은 경우는 짧은 일주일이 경과하다 라고 갑자기 처음에 문장이 나왔을 때 도대체 뭐가 어떤 건지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B번 같은 경우는 이 식물은 하면서 대상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식물은 이라고 문장이 시작을 하면 이 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B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B번이고 이게 1번이 되겠죠. 첫 번째 문장이 1번이라는 거 이제 알았는데 그 다음에 C번이 먼저 올까 A번이 먼저 올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처음 봤던 이 타라는 거는 이 这种植物 식물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럼 C번이 먼저 올까 A번이 먼저 올까 라고 볼 때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셔야 할 하나의 문법이 있어요. 자, 일단 이걸 지워보고요. 네, 그러면 문법 하나 보고 갈게요. 자, 他花了30分钟就写完了作业. 他花了30分钟才写完了作业. 문장은 똑같은데 이 빨간색 부분이 就냐 아니면 才냐 요 두 개의 차이밖에 없지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에 他花了30分钟 이때 花 H-U-A 화 이건 꽃이 아니고요. 동사로 소비하다입니다. 그래서 그는 30분을 소비했다. 30분을 썼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30분을 썼어요. 그 다음에 写作业라는 건 做作이랑 같아요. 숙제를 하다입니다. 그럼 写完了라고 하면 다 했다라는 거죠. 숙제를 끝마쳤어요. 그는 30분 만에, 즉 30분을 써서 숙제를 끝마쳤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똑같이 30분을 써서 숙제를 끝마쳤는데 첫 번째 문장에는 치오로 이어져 있고 두 번째 문장은 자이로 이어져 있죠. 그럼 어떤 느낌의 차이가 나냐면 첫 번째 문장은요 30분 만에 다 한 거예요. 짧은 거예요. 빨리 끝낸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30분 이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굳이 한국어로 넣어서 해석하자면 他花了30分钟 그는 30분을 썼는데 就写完了作业 벌써 끝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은 걔가 30분을 썼는데 才写完了 그제서야 숙제를 끝냈다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앞에 걸린 시간 얼마 썼나 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就 동사라고 하면 벌써 했다 라고 해서 짧게 걸린 거고요. 그리고 앞에 시간 얼마나 걸렸냐가 나오고 그 뒤에 자이로 동사가 이끌어져 오면 겨우 동사했다라고 해서 늦은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지우고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 C번에 징고어 또한 이거 신치 징고어란 동사를 썼었죠. 경과하다. 화 대신 우리가 방금 봤던 문장에서 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징고어가 있죠. 짧은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 이 일주일이 이 찌오를 가리키는 거죠. 찌오 벌써.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짧은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벌써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번에 있는 이 찌오란 부사가 C번에 있는 시간을 가리키면서 C번보다는 나중에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전체 순서는 정해졌습니다. B번, C번, A번이죠. A번 해석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A번 타라는 건 이제 그 식물인 거 아시죠? 자, 짧은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요. 타지오
장만了. 여러분 요 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성장하다로 읽어야 되죠. 장이 아닙니다. 장입니다. 它就长满了这面墙. 장이라는 건 벽이에요. 벽인데 벽의 양사가 미엔이거든요. 这面墙 하면 이 벽 이렇게 되죠. 이 벽을 성장해서 그 결과 꽉 채운 거예요. 이 면을 꽉 채울 정도로 자란 거예요. 이 벽을 꽉 채우게 자랐어요. 叶子很厚, 호라고 읽어요. HOU, 叶子라고 읽고요. 사성경성으로 叶子. 叶子는 식물의 이파리, 잎을 말하는 거고요. 잎이 매우 두껍고 그리고 류라는 거는요. 류라고 읽어야 되고요. 녹색이다라는 뜻이죠. 그걸 두 번 얘기하면은요. 아주 녹색이다, 짙푸르다라는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류더 하면 아주 짙푸르다라는 뜻이에요. 네, 해석도 이제 되셨죠? 자, 순서대로 읽어보죠. 这种植物在这个季节长得很快经过短短一个星期它就长满了这面墙叶子很厚绿绿的 이렇게 끝나고 있죠. 정답은 B, A, B, C, A였습니다. 맞으셨으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6가지의 맞나요? 총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6분의 1을 맞추는 거니까요. 다른 영역보다 좀 빡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다시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또 화면을 멈춰주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으리라 믿고 해설 페이지 가겠습니다. 해설 페이지의 A, B, C번을 보세요. 여러분, 어느 게 또 첫 번째 문장이 아닐까요? 어느 게 첫 번째 문장이 아닐까요? 자, 눈에 확 띄는 이 단어, 可是, 그러나로 시작하는 문장은 없죠. 이게 가장 빈도가 높은 뻔한 패턴의 첫 번째 문장이 아닌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C번은 첫 번째 문장이 아니고, 자, 그럼 A번과 B번 중에서 첫 번째 문장을 골라내 볼까요? 이것도 비교적 쉽게 골라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他很年轻, 그는 매우 젊다. 아까 우리 타 나왔을 때 타니까 앞에 뭔가 있어야 돼서 안 돼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동식물을 가리키거나 사람이 아닌 걸 가리켰던 아까의 그 타는 앞에 뭐가 없으면 그렇게 안 쓰이는데요. 사람을 가리키는 타는 그냥 주어가 될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타는 그냥 놔두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문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 他很年轻, 그는 젊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A번은. 자, 그 다음에 B번 볼까요? 자, B번을 보면 比相同年龄的人更成熟. 여러분 앞에 B가 보이고 그 뒤에 껑 보이면 이거 비교문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으시죠? 자, 비교문이라는 건 뭐냐면 비교 대상을 끌고 와서 걔보다 더 어떻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B도 전치사라는 거죠. 이것보다란 뜻이니까. 그럼 B가 어디까지 포함을 하느냐라고 하면 여기까지. 자, 누구보다 相同年龄的人. 相同은 상통하, 즉 일치하다, 똑같다란 뜻이에요. 相同. 年龄은 나이죠. 같은 나이의 사람이에요. 相同年龄的人 이런 같은 나이의 사람. 그런데 B가 붙어 있으니까 같은 나이의 사람보다도 란 뜻이죠. 같은 나이의 사람보다 껑, 사성으로 껑, 더욱더. 다음 거 이성으로 읽으세요. 정수라고 있습니다. 정수, 성숙하다라는 뜻이에요. 철들었다라는 뜻이겠죠. 정수, 이성, 정수. 자, 그러면 같은 나이 사람보다 더 성숙하다. B번을 읽어보면 약간 허전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문장이 되기에는 주어가 없죠. 누가 똑같은 나이의 사람 때보다 더 성숙하냐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A번이 되겠죠. 他很年轻이 되겠죠. 그는 매우 젊다. 자, 그러면 B번이 먼저 올 것인가 C번이 먼저 올 것인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C번 일단은 해석을 해볼게요. 자, 可是 하지만 遇到라는 거 우연히 마주치다, 뭐 사람을 마주치는 거면 이렇게 길거리에 딱 마주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일 때 遇到라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라던가 사건 같은 게 목적으로 오면 그 일이 생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遇到问题라고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즉 문제가 생겼을 때가 되는 거죠. 문제에 맞닥뜨리면 문제가 생기면 很冷静, 렁징이라고 읽어서 침착하다. 여러분, 렁징을 냉정하다라고 해서 쟤는 피도 눈물도 없나 봐. 바늘을 콕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런 거 아니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렁징은 침착하고 뭐랄까요, 막 허둥대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 그런 걸 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지 나쁜 상황에서 쓰이지가 않아요. 렁징이라는 말은. 자, 그러면 문제를 만나면 매우 침착하대요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 可是라는 건 그러나란 뜻이잖아요. 그럼 무엇과, 뭐라고 할까요? 서로 내용이 달라져야 되죠. 내용의 느낌이 달라져야 되죠.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다음 걸 잠깐 보세요.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첫 번째, A번의 첫 번째 문장, 他很年轻, 그는 젊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可是로 나오면서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침착하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두의 느낌은 다르잖아요. 보통 젊다라고 하면 이렇게 문제 생겼을 때도 잘 처리 못하고 경험 부족일 경우 많고 이런 식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 하지만 젊은데도 불구하고 젊지만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을 한단 말이죠. 이 두 문장이 서로 내용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건 아시겠죠? 그러나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나로. 그러면 나머지 하나 남은 B번, 比相同年龄的人更成熟라는 건 어느 쪽의 내용에 이어지냐라는 거예요. 자, 같은 나이의 사람보다 더욱더 성숙하다라고 되어 있죠. 같은 나이의 사람보다 더 성숙하다는 건 그는 젊다 쪽이 아니라, 하지만 그 사람은 일 처리를 매우 침착하게 한다라는 것에 이어지는 내용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B번은 A번에 이어진 내용이 아니라 C번에 이어지는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답이 어떻게 되죠? 답이 A, C, B가 되는 거죠. 네, 앞 문제하고 비교를 한다면 앞 문제가 조금 더 어렵다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문제는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단어를 아시고 해석이 된다는 전제하라면요. 자, 어떠셨나요? 4급의 문제가 여러분 그렇게 너무 만만하지는 않아요. 4급을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 4급에서 높은 성적을 받고 5급 가서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따버린 애들도 많이 봤거든요. 네, 4급이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오히려 쉬운 단어로 공부할 때 여러분이 더 어려운 문법이라던가 그런 걸 자연스럽게 쉽게 익히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4급, 5급을 다 가르치지만 5급에 그냥 기초 없이 올라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4급을 공부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할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업데이트 주소 그리고 다음 업데이트 날짜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11월에 조금 더 추워져서 오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히 계시고요. 시험 준비 열심히 하세요.